네, 예상보다 빠르게 나온 미국의 QE3 카드 우리 2,000포인트도 쉽게 뚫어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과연 2,000포인트의 큰 진통 없이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2,000포인트 이상까지 간다면 어떤 쪽에서가 또 주도주로 치고 올라올 것인가? 여러 쪽에 좀 시장의 관심 그리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2,000선을 회복을 했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나온 이제 미국의 QE3 3차 양적 완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국가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폭발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56.89포인트 코스피 지수 2.92% 오르면서 단숨에 2,000선을 이제 뚫어버렸습니다. 2,007.58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4월 13일 기록한 2,008.91포인트 이후 5개월 만에 이제 2,000선을 회복하면서 최고치로 이제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최근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4조에서 5조 원대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조 원대를 이제 돌파할 정도로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는 점이 이제 주목받은 그 특징인데요. 특히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9조 원대를 회복하면서 지난 금요일 이제 증권주들이 이제 역시 또 동반 폭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뒤이어서 나타났는데요. 지난 2월 2일 이후 8조 7,700억 이후 이제 역시 또 최고치를 거래대금이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조 3천억 가까이 이제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제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0.26% 1.34포인트 떨어진 519.14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온 기관들이 400억 규모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코스닥 지수는 이제 약세를 이제 보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싣고 아주 시원하게 2,000포인트를 뚫어냈습니다. 여기에 또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게 S&P가 장중에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도 좀 큰 몫을 했습니다. 그 이유,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이후 이제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모두 상향 조정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됐는데요. S&P가 이제 A에서 A+로 이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S&P는 이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 그리고 재정 건전성, 그리고 양호한 대외 부채를 이제 상향 그 등급 조정 이유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 이후 거의 매해 일반 정부의 수지가 이제 흑자를 해 왔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정부의 순부채 수준. 이거 일반 정부라는 거는 중앙 정부하고 이제 지방 정부를 합친 거를 이제 일반 정부라고 그러는데요. 그 일반 정부의 순부채 수준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21%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면서 적당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이제 피치가 신용등급을 올렸는데요. 이때에도 우리나라 그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대외 건전성이 이제 야광하다는 것을 이제 역시 등급 상향 조정 이후로 역시 또 꼽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무디스도 역시 신용등급을 올렸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 건전성 그리고 은행 부분의 대외 취약성이 이제 감소했다는 것을 역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후로 꼽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대북 리스크가 축소됐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제 배경이다 이렇게 또 S&P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었던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가계부채 그리고 북한 리스크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덮을 만큼의 좀 다른 쪽에서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등급 상향 효과가 벌써부터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 이제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출 증대 같은 직간접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에 이제 도움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한국 채권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이제 있는데요. 그 S&P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신용 등급도 역시 또 함께 높이는 그런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가 이제 지난달 27일 상향 조정했을 때도 역시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정책금융공사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역시 신용 등급을 국가 등급과 함께 이제 따라 올리는 그런 또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특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상향 조정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피치가 역시 국가 신용 등급을 올리고 난 이후에 한국전력이라든가 가스공사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개선시켰고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자금을 들어올 때 보면 가상금리가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가상금리를 보게 되면 산업은행이 지난 6일 10년물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요. 그 가상금리가 이제 152bp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이후에 국채은행의 10년물 평균 가상금리가 270bp였던 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떨어진 그런 역시 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용 부도수합 CDS 프리미엄도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지난달 24일이죠. 107bp에서 지난 14일 같은 경우에는 74bp까지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번외 효과가 좀 더 이어질까요? 기대감이 상당히 또 크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모두 아시지만 이제 연준이 이제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MBS, 주택 저당증권을 이제 사들이고 초저금리 기조를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함께 연말까지 매달 850억 달러째 장기 채권을 이제 보유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상당한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연 0%에서 0.25%의 초저금리 유지 기간도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요. 고용을 늘리면서 경기 진작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이런 유동성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도 역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내 증시 과연 미국계 자금이 어느 정도나 들어올 것인가도 관심사입니다. 좀 많이 몰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이제 드린 대로 이제 국내에 그 북미계 자금이 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중국이 유럽과 미국에 이어서 어떤 이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역시 또 변수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뭐 코스피 지수가 2150선까지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미국계 자금이 국내에 이제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9년에 시대했던 1차 양적 완화 때는 북미계 자금이 한 14조 원 정도, 그리고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2차 양적 완화 기간에는 역시 또 북미계 자금이 한 10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과거 1차와 2차 때하고 비슷한 규모의 북미계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특히 북미계 자금에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금 큰 재료는 거의 다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나올 만한 이벤트는 거의 다 이제 공개가 됐고 지수도 그래도 꽤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죠, 전략이요. 증권사에서는 어느 정도로 해서 좀 전략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숨고르기 좀 양상을 당분간 좀 펼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세의 지속적인 유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래대금이 역시 또 계속해서 8, 9조 원대의 좀 폭발적인 거래대금이 이어져야지만 추가 상승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000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펀드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펀드 환매에 대한 욕구가 이제 불거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들이 이제 펀드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주식을 내다 팔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기관 매물을 받아내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야 되는데 과연 그 같은 모습이 나올지를 이제 짚어보시면서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는 1950선 저점을 일단 확인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당분간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QE 실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조선건설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이제 기관 보유 비중이 이제 낮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이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역시 또 이유를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많이 좀 재미를 보셨던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좀 투자 범위를 압축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형주의 발목을 잡았던 이제 대변동성이 완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자금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또 이동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대형주 그리고 이런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 이쪽으로 이제 투자 범위를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2000선 위에서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이제 위로 올라서면서 펀드 환매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중심이 이제 대형주로 이동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좀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쪽을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데일리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매일 좀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구체적인 전략 같이 짜보겠습니다.